요리사의 잠재력을 깨워줄 10가지 요리 꿀팁. 마늘 까기가 어려운가요? 피자를 좋아하지만 다시 데우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나요?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를 자르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나요? 만약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간단한 요리는 여러분에게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일에 익숙하든 주방기구 이름도 제대로 모르든 간에 이 꿀팁은 누구에게나 쉽고 효율적인 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서 손님들이 여러분의 요리 솜씨에 감탄할 만한 몇 가지 트릭을 배워보세요.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첫 번째 밝은면 가족이 되도록 알림을 켜두세요. 10번. 생강 제대로 다듬기. 생강은 많은 요리법에 사용되는 강한 식재료입니다. 건강에 좋은 생강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생강은 배탈을 가라앉히고 메스꺼움을 줄이고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생강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칼을 사용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손을 베일 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껍질 벗기는 채소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구석구석의 껍질을 모두 벗길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은 매우 얇아서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숟가락으로 긁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보면 다시는 칼로 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답니다. 9번. 생선이 들러붙지 않게 굽기. 구운 생선은 맛있는 한 끼 식사지만 생선 굽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선을 석쇠에 직접 올리면 생선살이 석쇠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선 전체가 부서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맛있을지도 모르지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솜씨를 발휘하고 싶다면 레몬 위에 생선을 올리세요. 레몬을 썰어서 레몬 조각을 석쇠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생선을 그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선은 제대로 요리되고 달라붙지도 않고 레몬은 생선의 강한 풍미를 더해줄 겁니다. 일석이조인 좋은 방법이죠. 8번. 접시 2개를 사용해서 방울토마토 자르기.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자르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 방법에 불만이 없다면 하나씩 자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빠른 걸 원하는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과일 샐러드를 만드는데 많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야 한다면 방울토마토를 접시 2개 사이에 놓습니다. 첫 번째 접시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여러 개의 방울토마토를 놓습니다. 두 번째 접시를 방울토마토 위에 올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눌러줍니다. 톱니칼을 사용해서 모든 방울토마토를 한 번에 부드럽게 자르세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포도, 올리브 같은 다른 채소나 과일을 자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번. 차 끓이는 온도 맞추기. 만약 훌륭한 브랜드의 차가 있거나 차를 끓여봤지만 강한 차의 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의 온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맛의 차를 끓이려면 차의 종류에 따라 우려내는 시간과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맛있는 차를 끓이려면 다음 권장사항을 따르세요. 백차 72도 2분 이상. 진한 맛을 원할 경우 더 오래. 우롱차 88도에서 93도 30초 이상. 진한 맛을 원할 경우 더 오래. 홍차 82도에서 100도 사이 3분에서 5분. 6번. 머핀 쉽게 꺼내기. 머핀을 구울 때 머핀이 제빵팬의 옆이나 바닥에 들러붙어서 부서뜨리거나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고 팬에서 꺼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반죽을 붓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죽을 팬에 붓기 전에 유산지를 틀 안에 깔아주세요. 유산지 대신 쿠킹 호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유산지가 틀 양옆으로 나올 만큼 넓어야 합니다. 옆으로 나온 유산지는 머핀을 부서뜨리지 않고 들어올리는 손잡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산지에 눌러붙지 않는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5번. 바나나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기. 바나나를 이용해서 수많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쉐이크, 바나나 팬케이크, 바나나 빵.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집에 바나나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너무 금방 익어서 변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나나 밀크쉐이크 없이 살 수 없는데 이틀에 한 번씩 슈퍼마켓에 가고 싶지 않다면 이 꿀팁을 따라해보세요. 비닐 랩을 사용해서 바나나 한 개씩 감싸두세요. 이렇게 하면 꼭지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어 너무 많은 산소를 흡수한 것을 막아줍니다. 이 방법은 바나나가 3에서 5일 더 오래 가도록 돕습니다. 4번. 먹다 남은 피자 맛있게 데우기. 다시 데운 피자는 금방 만든 피자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즈 맛이 두드러진다며 찬 피자를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냉장고에 먹다 남은 피자가 있는데 마르고 질겨지지 않게 데우는 방법을 모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오븐이나 토스터 오븐을 이용해서 바삭바삭한 크러스트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은 편리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넣고 그 옆에 물 한 잔을 놓으세요. 피자를 적당한 시간 동안 데웁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피자가 건조하고 딱딱해서 먹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3번. 양파 썰기 전에 얼리기. 양파는 많은 조리법에 사용되는 주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를 울게 할까요? 어젯밤에 본 슬픈 영화를 떠올리는 건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양파 껍질을 까서 자르기 시작하면 프로페닐스르펜산이라는 휘발성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눈 화장을 망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를 자르기 전에 약 15분간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낮은 온도가 눈물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여러분의 눈도 편안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다만 냉동실에 너무 오래 두지만 마세요. 2번. 쿠키 촉촉하게 유지하기. 촉촉하고 부드러운 초콜릿칩 쿠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쿠키를 많이 구웠는데 남은 쿠키가 마를까봐 걱정일 수 있습니다. 쿠키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뚜껑이 있는 병에 사과 한 조각과 함께 보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가 병 안에서 습기를 방출하여 쿠키가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쿠키와 함께 흰 빵 한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사과 조각과 마찬가지로 빵도 수분을 방출하고 쿠키가 수분을 흡수합니다. 1번. 마늘 쉽게 까기. 마늘을 까는 일은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게다가 부엌 조리대 곳곳이 마늘 껍질 조각으로 지저분해집니다. 요리에 마늘이 필요하면 슈퍼마켓의 양념 코너에서 파는 갈아놓은 마늘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선한 마늘의 향과 맛을 대신하지는 못하죠. 신선한 마늘을 깔끔하게 까서 요리에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 꿀팁을 시도해보세요. 도마에 마늘을 올려놓습니다. 편편한 칼 옆면을 이용해 마늘을 찢습니다. 그러면 껍질을 까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전문 요리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늘이 약간 으깨질 수도 있는데요. 마늘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통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고온으로 20초 정도 작동시킵니다. 꺼낼 때 조심하세요. 조금만 눌러도 껍질이 바로 벗겨질 겁니다. 밝은 면 식구들 이야기해봅시다. 이 꿀팁 중에 어느 방법이 여러분의 요리에 큰 변화를 주게 될까요? 벌써 최고의 요리사가 된 기분인가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세요.